자네 엄마는 이혼녀인가? 서울 인사동 고급 한정식당에서 열린 상견례. 딸의 결혼 상대가 서울 대병원 신경외과 의사라며 자랑스러워하던 박철수는 상대방이 이혼, 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성격에 문제가 있었나? 무례한 질문을 쏟아내며 모욕을 주는 박철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검찰 수사 관련해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전화를 받고 창백해진 박철수를 바라보며 그동안 조용히 앉아있던 송미영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회사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이혼 가정의 어머니,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0분 뒤, 박철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하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고급 한정식당 청류정은 오늘따라 더욱 정적이 흘렀습니다. 2층 별실에서는 두 가족의 중요한 만남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죠. 오후 2시로 예정된 상견례를 앞두고 양가 가족들의 마음은 각각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 박철수는 아침 일찍부터 정장을 여러 벌 갈아입어 보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다시 매만졌습니다. 5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한 체격을 자랑하는 박철수는 대한건설산업의 상무이사로 일하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오늘은 딸의 결혼 상대를 만나는 날이니만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될 진호가 서울 대병원 신경외과 의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철수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의사 사위를 두게 됐다며 자랑하곤 했거든요. 아,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의사라니 평생 걱정 없겠어. 박철수의 아내 이순자도 며칠 전부터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5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이순자는 전업주부로서 딸의 결혼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을 위해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곱게 손질해온 모습이 정말 기품 있어 보였죠. 우리 민지가 정말 복이 많아. 의사 선생님과 결혼하다니. 이순자는 속으로 흐뭇해하며 예비 사위와 그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할머니인 박할머니도 오늘 상견례에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78배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정한 모습의 박할머니는 손녀의 큰 날을 축하하고 싶어 하셨죠. 의사 선생님이라니 우리 민지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박할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한편 민지는 은행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상견례 생각에 쏠려 있었습니다. 27의 나이로 시중은행에서 대리로 일하는 민지는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이지만 오늘만큼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진호 어머님이 어떤 분일까? 혹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지는 특히 진호 어머님이 혼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이상하게 여기시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진호와 진호의 어머니 송미영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날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29의 나이로 서울 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의사로 일하는 진호는 평소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이지만 오늘은 어머님이 혼자 가시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송미영은 의연한 표정으로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진호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 55살의 송미영은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차분하고 지혜로운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진호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사실 송미영에게는 상대방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직업에 관한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했던 어머님, 그 후 혼자서 자신을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상견례에서 혹시라도 어머님이 상처받으시면 어떻게 하지? 진호는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약속 장소인 청류정에 민지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박철수는 정장 차림에 가죽 구두를 반들반들하게 닦아 신었고 이순자는 고급스러운 한복에 금 귀걸이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전통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아, 벌써 긴장되네. 좋은 인상을 줘야 할 텐데. 이순자는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회사에서는 당당한 임원이지만 딸의 결혼 문제만큼은 늘 조심스러웠거든요. 2층 별실로 안내받은 민지 가족은 넓은 방에 놓인 전통 한옥 스타일의 테이블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분위기는 고급스러웠지만 왠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 5분 전인 오후 1시 55분이 되어도 상대방 가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늦으시는 건 아닐까? 박철수가 시계를 보며 걱정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청류정 입구에 진호와 송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진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송미영은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진호가 어머님의 팔을 살짝 붙들며 격려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진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분명 좋은 분들이실 거야. 송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심으로는 약간의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층 별실 문이 열리면서 진호와 송미영이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민지 가족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죠. 박철수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송미영이 혼자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소 전통을 중시하는 성격이라 양쪽 부모가 모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보통 상견례에는 양쪽 부모가 다 오는 게 아닌가. 박철수의 마음속에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도 마찬가지로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급한 일이 생기신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 박할머니만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늘 민지에게 좋은 말씀만 들었어요. 오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진호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송미영도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진호 어머니 송미영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진호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수는 송미영의 첫인상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키가 165cm 정도로 적당한 신장에 단정한 옷차림, 화장도 진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죠.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분명히 다른 가족 구성원이 더 있을 텐데. 왜 혼자 오셨을까? 박철수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늦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이순자도 마찬가지로 의아해했습니다.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 한 분만 오시다니. 뭔가 사정이 있으신 모양이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박할머니는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호군, 아버님은 어디 계시니? 혹시 바쁜 일이 있으셔서 늦으시는 건가? 질문은 예의상 던진 것이었지만
분위기는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테이블 위에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철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이순자는 어머나 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지는 부모님의 반응을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혼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딸의 결혼 상대가 이혼 가정 출신이라니. 박철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가정 환경을 기대했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이혼 가정의 자녀라니. 혹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았을까?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던데. 온갖 편견들이 박철수의 머릿속을 스쳐갔죠. 이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가정 출신이라니. 이런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다니.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반면 박할머니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드물지 않지.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박할머니의 따뜻한 반응에 송미영이 조금 안도했어요. 적어도 할머님은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네, 진호가 착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자랐어요. 하지만 박철수와 이순자는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혼 사유가 뭔지, 진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현재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너무 자세히 물어보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아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혹시 문제가 있는 가정 출신은 아닐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민지는 부모님의 차가운 반응을 느끼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호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뎠어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겠지. 시간이 지나면 분명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호도 민지 부모님의 표정 변화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당황했어요. 이런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송미영은 오랜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검찰에서 사람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어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진호가 민지 얘기를 자주 해서 정말 좋은 분을 만났다고 늘 고마워하고 있었거든요. 박철수는 예의상 대답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진호 이야기를 자주 해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남편도 느꼈거든요. 웨이터가 들어와서 주문을 받으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아무도 선뜻 메뉴를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집 대표 메뉴로 주세요. 박철수가 어색하게 말했고 웨이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주문이 끝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박할머니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어요. 진호군, 대학교는 어디를 나왔니? 의대면 공부도 많이 해야 했을 텐데.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왔어요. 학교 다닐 때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했거든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대라니 좋은 학교 나왔네. 성적도 우수했나 보군. 송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호가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혼자 키우면서 사교육비 여유가 없었는데도 스스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박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거 참 대단하구나. 요즘 아이들은 과외에 학원에 온갖 도움을 받는데 혼자 힘으로 해냈다니. 하지만 박철수와 이순자는 혼자 키웠다는 말에 또다시 신경이 쓰였습니다. 역시 편모 가정이구나.
아무리 똑똑해도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온갖 편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송미영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무리 성실하게 대답해도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저 아들을 위해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지도 마찬가지로 양쪽 모두를 신경 쓰느라 마음이 무거웠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 상차림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박할머니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 오늘 같은 좋은 날에는 맛있는 걸 먹어야지.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특히 박철수와 이순자의 표정이 밝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시작되면서 박할머니가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우야, 이 나물 맛있지? 우리 집 근처 식당보다 훨씬 낫네.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님께서 좋은 곳으로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박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서 맛있는 것 많이 먹자꾸나. 민지는 할머님의 따뜻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할머님은 진호를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님, 진호랑 저랑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할머님도 함께 가실래요? 박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젊은 사람들끼리 가거라. 할머님은 집에서 TV나 보고 있을게. 하지만 박철수는 여전히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질도 어딘지 어색했고 대화에도 별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송미영은 민지 아버님이 불편해하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어요. 진호도 분위기가 어색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박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무리 첫 만나는 자리라고 해도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특히 이혼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박철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군,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진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어머님은 왜 이혼했지? 순간 테이블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박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고 진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송미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 직설적이고 무례한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철수는 이미 질문을 던진 이상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진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어머님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처음 뵙는 자리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겁지 않을까요? 하지만 박철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표정이었어요.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유가 있던데. 혹시 자네 어머님 성격에 문제가 있었나? 이 말을 듣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아들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철수야,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야. 너무 무례하잖니. 진호도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례잖아요. 하지만 박철수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서러웠거든요. 아버님이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호 어머님한테 너무 실례잖아요. 송미영은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걱정되시는 마음도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네요. 박철수는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딸과 결혼할 사람 가족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지 않겠소? 혹시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송미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오랜 세월 검찰에서 일하면서 온갖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당하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박할머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만해, 너무 심하잖니.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게 어디 있어? 하지만 박철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완벽주의와 편견이 결국 큰 실수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순자도 남편의 말에 동조하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이혼한 이유라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송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 검찰 생활로 단련된 침착함을 발휘해야 할 때였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알아야 하시겠다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박철수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외도와 가정폭력이라니 예상했던 답변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오히려 송미영이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박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어머나, 그런 일을 당하셨구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혼자 아이까지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진호가 어머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요. 송미영이 아들의 손을 포근하게 감싸며 미소를 지었어요. 응, 괜찮아. 이제는 모든 게 좋아졌으니까. 민지도 진호 어머님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제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철수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하지만 혹시 송미영 쪽에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면 한쪽만 잘못인 경우는 드물다고 하던데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진호 아버지와는 전혀 연락을 안 하시는 건가요? 박철수가 송미영에게 물었습니다. 송미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진호를 위해서 연락을 끊었어요. 법원에서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접근금지 명령이라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박할머니가 송미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렇게 심각했구나. 정말 무서웠을 텐데.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저를 지켜주셨고 지금은 안전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철수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혼 가정 출신이라는 편견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웨이터가 차를 가져오며 잠시 분위기 전환이 되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송미영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진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송미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진호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박철수는 송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물론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혼 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나중에 진호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완전히 안전한 상황이신 건가요? 박철수가 계속해서 캐묻자
송미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완전히 해결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도 모든 조치가 취해진 상태고요. 더 이상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박할머니가 아들을 나무라듯 말했어요. 너는 왜 자꾸 걱정만 하니? 이미 다 해결된 일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진호도 박철수의 태도가 불편했어요. 아버님,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송미영은 민지 아버님이 자신을 못마땅해 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 모든 게 해결된 상황이에요. 제가 법률 전문가라서 법적인 절차도 완벽하게 처리했거든요. 이 말을 듣자 박철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법률 전문가라고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송미영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법무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죠. 진호가 어머님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민지도 진호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괜찮아, 진호야.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특히 박철수의 태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이순자가 화제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진호 씨는 취미가 뭐예요? 평소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진호가 밝게 대답했어요. 독서를 좋아해요. 특히 의학 관련 서적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요리도 취미거든요. 민지한테 가끔 도시락도 만들어줘요. 박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리까지 잘한다니 정말 금손이구나. 우리 민지가 복받았네. 민지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진호가 만든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할머님도 나중에 꼭 드셔보세요. 박할머니가 기대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기회가 되면 꼭 맛보고 싶구나. 그런데 박철수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혼 가정 출신이라는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송미영이 너무 완벽하게 대답하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로 송미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송미영은 이런 상황이 아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무리 성실하게 대답해도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소용없었거든요. 그저 아들을 위해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던 중 갑자기 박철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벨소리가 상당히 크게 설정되어 있어서 식당 안이 순간 시끄러워졌어요. 박철수가 당황하며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상사에게서 온 전화였죠. 평소라면 주말에는 받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받겠습니다. 박철수가 사과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박상무입니다. 주말인데 무슨 일이시죠?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상당히 급박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당장 들어와야 한다고요? 주말인데. 검찰 수사가 뭐가 어떻다고요? 검찰 수사라는 단어가 들리자 송미영의 귀가 번뜩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상무님.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박철수가 전화를 끊고 나서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까지 보일 정도였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이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 큰 일이 생겼대. 검찰 수사 관련해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박할머니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설업계 전체가 뒤집어진다는 말이야. 안전사고, 부실공사 문제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대. 박철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순자가 더욱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상무가 직접 전화했어. 모든 임원들이 비상소집됐다고. 지금 당장 회사로 와야 한다는 거야.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미영이 이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찰 수사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가셔야 하는 건가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정말 죄송해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박철수가 송미영과 진호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급한 일이시면 어쩔 수 없죠. 송미영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느 회사에 다니고 계시나요? 송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한건설산업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그 회사 상무이사입니다. 박철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송미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박철수를 바라봤어요. 아, 대한건설산업이군요. 잘 알고 있습니다. 송미영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송미영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그 회사를 아시나요? 박철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건설업계 안전사고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대한건설산업 전면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테이블 위에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사관이었던 것입니다. 네, 뭐라고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검찰 수사관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건설업계 안전관리 실태와 부실공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어요. 송미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순자와 민지도 충격에 빠졌어요. 할머님만이 세상 참 좁구나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박철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근 회사가 어려워서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었는데 그 담당 수사관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박철수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례하게 굴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회사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잠깐만요,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박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검찰 수사 준비를 하면서 대한건설산업 관련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검토했어요. 송미영이 위험 있게 말했습니다. 박철수의 손이 더욱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회사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작년부터 이어진 안전사고들,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 문제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관여한 허위 보고서들까지.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진호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개인적인 영역과 업무는 구분하려고 했어. 오늘은 그냥 진호 어머니로만 오고 싶었거든. 송미영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지도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면 진호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 회사를 수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됐네요. 정말 우연의 일치죠. 송미영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세상이 좁구나. 이런 우연이 다 있네. 그런데 진호 어머님이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박철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들, 부실공사 문제들이 모두 송미영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 어머님,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미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는 철저히 구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철수는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점점 깨닫고 있었거든요. 특히 박철수의 머릿속에는 최근 몇 달간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작년 가을 현장에서 일어난 추락사고, 부실한 자재로 인한 균열 문제,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서명한 허위 안전점검 보고서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송미영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케 했어요. 박철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이 이혼 가정 출신이라며 그토록 무시했던 여성이 실제로는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니. 이순자도 남편의 무례함을 생각하며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신뢰를 많이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서로 어색했을 뿐이에요. 송미영이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진호는 어머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어요. 어머님,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오늘 상견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선입견을 갖고 만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 송미영이 설명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면 정말 저희 아버지 회사 수사를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건설업계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데 대한건설산업도 그중 하나예요. 송미영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박철수는 완전히 절망적인 기분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최근 회사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관련해서 자신이 직접 관여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송미영이 수사하고 있다니. 박철수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송미영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검찰 수사팀은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있어요. 특히 부실공사와 안전규정 위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죠. 박철수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안전사고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그중 상당 부분은 자신이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우리 회사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송미영의 답변에 박철수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송미영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혔어요. 저는 20년간 검찰에서 일했고 현재는 서울대 법학과에서 출강도 하고 있어요. 건설업계 수사는 제 전문 분야 중 하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철수와 이순자는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서울대에서 출강도 하신다고요? 이순자가 떠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검사에서 대학 강의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행정법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건설업체 관련 법규 위반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거든요. 송미영이 설명했습니다. 진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검사 출신이세요.
이혼 후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시고 검찰에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세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거든요. 박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그렇게 훌륭한 분이셨구나. 검사의 대학 강의까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진호가 정말 좋은 어머님을 뒀구나. 박철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서울대에서 강의까지 하신다니.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검사 출신이라니.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셨나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로 경제사범과 건설업체 관련 사건들을 담당했어요. 특히 안전사고나 부실공사로 인한 형사사건들을 많이 다뤘죠. 송미영의 답변에 박철수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바로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영역이었던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건설업계 수사를 총괄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될 전면 수사의 책임자죠. 송미영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빠져나갔습니다. 수사 책임자라니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라 전체 수사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였던 거예요. 또한 작년에 발표한 제 논문이 이번 수사의 기초 자료가 되었어요. 건설업계 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점에 관한 논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한건설 산업의 사례가 상당 부분 인용되었거든요. 송미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철수에게는 망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이미 학술적으로도 문제 사례로 분석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미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미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출된 상태예요. 특히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결함들이 발견되었죠. 송미영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이순자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괜찮을 거야. 어머님께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거야. 하지만 박철수는 이미 자신의 미래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송미영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 발생한 현장 안전사고 건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작업자 2명이 중상을 입었거든요. 박철수가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급한 공사 일정 때문에. 급한 일정이라고 해서 안전을 소홀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송미영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진호가 어머님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괜찮아, 진호야. 이런 일은 내 전문 분야니까. 송미영이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민지도 진호 어머님에게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례했어요. 송미영이 위엄 있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일과 업무는 구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로 인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느끼셨을 거예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송미영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수사에서는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요. 단순히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박철수는 송미영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점점 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권위 있는 분을 이혼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모욕했다니. 어머님,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박철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박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송미영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훌륭한 분을 모욕했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송미영이 박철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는 철저히 구분합니다. 다만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느끼셨겠네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특히 이혼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가졌던 것이 정말 잘못이었어요. 박할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니 다행이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깨닫고 고치는 거지. 철수야, 너 정말 큰 교훈을 얻었구나. 이순자도 송미영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남편과 함께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혼 가정 출신이라고 해서 무시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송미영이 관대하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들 마음도 이해해요. 딸을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나온 일이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 좋겠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진호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지야. 우리 어머님 때문에 민지 부모님이 곤란하셨을 텐데. 어머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처음에 오해를 받으셔서 마음이 아팠어요. 민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신뢰를 했어. 진호 씨 어머님 같은 훌륭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실게요. 송미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더 잘 알게 됐으니까 좋은 관계로 지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니까 훨씬 좋네요. 진실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느꼈어요. 박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말 훌륭한 분을 사돈으로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런 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상견례 같네.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니까 보기 좋아.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했는데 결국 다 잘 풀렸구나. 송미영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도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기뻐요. 진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민지 같은 착하고 예쁜 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이순자가 송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잘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 같은 분이 저희 사돈이 되어 주시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민지도 진호 어머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을 어머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진호가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기뻐.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야. 그 순간 박철수가 다시 한번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일로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한 분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했던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송미영이 박철수의 진정성을 느끼며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저를 판단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처럼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는 분은 드물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특히 여성들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박할머니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좋은 교훈을 얻었어. 사람은 살아온 배경이 다를 뿐이야. 그 배경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 송미영 어머님 같은 분을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야. 송미영이 더욱 깊은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사실 이혼 후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회에 편견도 많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호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밤낮으로 공부했고 결국 검사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박철수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더욱 뼈저리게 느꼈어요. 송미영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면 어떤 오해도 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가정 환경 같은 것으로 편견을 갖지 않겠어요. 박할머니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 우리 모두 좋은 가족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서 정을 나눠요. 진호와 민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와주자꾸나. 웨이터가 디저트를 가져오며 분위기가 한층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송미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진실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면 정말 좋은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철수는 그날 이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개선에 앞장섰어요. 송미영의 수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했고 모든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했죠. 그 결과 회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박철수 개인은 큰 처벌을 피할 수 있었어요. 송미영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를 철저히 구분한다는 약속을 지킨 거죠. 박철수는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더 존중하게 되었고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사람을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는 편견을 완전히 버렸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송미영 어머님 덕분에 큰 처벌을 피할 수 있었어. 박철수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런 거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이순자가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진호와 민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부모님들이 화해한 후로 두 사람은 더욱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면서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민지야, 정말 고마워. 우리 어머님을 이해해줘서. 진호가 민지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정말 훌륭한 분인데.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신뢰를 많이 했어.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 진호와 민지의 약혼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양가 가족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박철수는 송미영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송미영도 박철수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두 가족은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약혼식장에서 박철수가 송미영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 감사해요. 민지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만나게 해주셔서요. 저도 좋은 사위를 얻게 되어서 기뻐요. 진호 정말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더라고요. 송미영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두 어머니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래, 이래야 진짜 가족이지.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결국 다 잘 풀렸구나. 사람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못 풀 갈등이 없어. 약혼식 후 피로연에서 송미영이 스피치를 했습니다. 처음 상견례에서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때로는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소통하면 언제든 풀릴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죠. 박철수도 마이크를 잡고 감동적인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첫인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배웠고요. 송미영 어머님 같은 훌륭한 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1년 후 진호와 민지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송미영은 진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서 아들을 신부에게 인도하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객들 모두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박철수도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박할머니가 축사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진호와 민지가 만나면서 우리 두 가족도 인연을 맺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편견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2년 후 진호와 민지 사이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양가 할머니들은 손자를 보기 위해 산부인과로 달려왔어요. 박철수와 송미영은 이제 완전히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함께 손자 돌보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고 육아용품도 같이 사러 다녔어요. 아이 돌잔치 준비를 하면서 박철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세월 빠르네요. 3년 전만 해도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손자까지 같이 돌보고 있으니. 송미영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래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요. 돌잔치 당날 박할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손자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3년 전 상견례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하고 오해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었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감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5년이 지난 지금 두 가족은 명절마다 함께 모여서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철수와 송미영은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자 교육 문제도 상의하며 지냅니다. 박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면서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실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첫인상이나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였어요. 결국 진심과 이해가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편견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족의 이야기는 그런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 화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입견 없이 진심으로 대화하려는 자세였습니다. 박철수가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용기, 그리고 송미영이 보여준 것처럼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업무를 구분하는 성숙함이 결국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박철수는 회사에서 안전관리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송미영과도 정기적으로 만나 건설업계 안전 개선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진호와 민지의 둘째 아이도 곧 태어날 예정이고 양가 가족들은 더욱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